사회의 2차시 1단원입니다.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이죠. 이게 다시 1차시인 이유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교과서 6쪽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라는 큰 단원에 1단원,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22차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22차시고, 지금 이제 이 1단원, 작은 1단원,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의 1차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 단원의 주제, 그리고 차시를 좀 알아두면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22시간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의 공부의 수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귀찮아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요,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의 특징을 알아봅시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교과서는 총 어디까지 하냐면요, 교과서 16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라서 10분 간격으로 좀 줄여가지고 끊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의 위치, 영역이 궁금할 때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를 활용한다. 세 가지예요. 1번 뭐예요? 세계지도 1번이고요. 지구본 2번이고 디지털 영상지도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하겠단 말입니다. 이러한 자료의 특징, 그러니까 세계지도, 지구본, 영상자료의 특징과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게 이 차시 3차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김찬삼의 세계일주. 요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봅시다. 김찬삼은 1926년에서 2003년 최근에까지 생존해 계셨던 분인데요. 동양의 마르코 폴로라고 불리는 세계 여행가이다. 우리가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 국어 시간 아니라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여행이라든지 동방견문록을 쓴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 지역의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빗대어서 동양의 마르코 폴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무엇,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엄청 잘한다, 뭐 이승엽 선수,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누가 제일 잘하죠? 이승엽 선수로 합시다. 그러면 뭐 차쌤이 야구를 잘한다 그러면 마산의 이승엽, 이렇게 이런 형태. 쌤이 야구 잘한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는 어릴 시절부터 세계 지도를 보며 세계 여행을 꿈꿨고, 어른이 되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존경하던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기도 했다. 그는 세계 일주를 3번 하는 동안 모두 160여 개 나라를 여행했다. 세계 지도를 보며 김찬삼의 세계 일주 경로를 살펴보자. 이 김찬삼 씨가 세계 일주를 하던 이 시기는 지금처럼 여행이 아주 활발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노력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도를 보면 김찬삼 씨가 1차 세계 일주, 2차 세계 일주, 3차 세계 일주를 통해서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도 이런 여행을 해볼 수 있을까? 해볼 수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찬삼 씨보다 훨씬 더 요즘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항공권도 팔아요. 팔고요. 그리고 물론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이 김찬삼 씨가 일생을 했어야 될 만큼의 비용은 아니에요. 비용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세계 일주 항공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도시별을 찍어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세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여행의 계획만 잘 세우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1년 안에 이걸 돌아올 수 있는 거죠. 1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짜는데도 그렇게 뭐 김찬삼 씨가 했던 노력에 비해서는 작은 노력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꿈을 꾸면 우리는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교과서 11조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계 지도는 지구가 원래 둥근데 이거를 평면으로 나타낸 거예요. 평면으로. 세계 지도를 활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 어느 곳에 영역이 있는지, 어느 곳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영역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이 위치는 이게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 영역은 그 크기나가 크고 작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지도는 둥근 지도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도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는 다르다. 이거를 다른 말로 왜곡이라고 합니다. 왜곡. 예,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모습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만 찍지만 이렇게 큰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면 이 왜곡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크게 이렇게 찍으면 가에 있는 장면이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왜곡이에요, 왜곡. 마찬가지로 이것이 실제로는 여기 교과서에 보여지는 이 모습이 최대한 실제하고 비슷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의 모습과는 같지 않다. 그럼 이게 어떻게 안 같냐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오려가지고 공 모양에다가 붙여보면 이게 다 붙여질까요? 아니면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다른 점, 즉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가상의 선이 그어졌어요. 가상의 선. 그래서 이 붉은색 가상의 선이 그어진 이 선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적도예요. 적도. 적도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이걸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태양 주위를 돌다 보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지표면에서 보여지는 점들을 이렇게 이은 것이 이게 바로 적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적도가 이렇게 공해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우리 앞에 나와 있거든요. 지구본 모습 나올 때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구본에 보면 적도가 이렇게 실제로 있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적도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 11쪽으로 넘어오면요. 11쪽으로 넘어오면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가로로 그어진 선이 있고 세로로 그어진 선이 있어요. 가로로. 그래서 가로로 그어진 선을 뭐라 부르냐면 가로로 그어진 선은 경선이라고 부릅니다. 가로로. 그럼 이게 세로로 그어진 선은 뭐라고 부르냐? 이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가로로 그어진 것은 경선, 세로로 그어진 것은 위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위로도 20도, 40도, 60도, 80도. 그러니까 요거는 위선이 되겠죠. 위선이고 요 밑으로도 20도, 40도, 80, 60도 되는데 요 위로 올라가면 북위, 북쪽으로 간다 그래서 북위. 요거 내려간다 그래서 남위. 그래서 여기 20도는 남이 20도고 여기 20도는 북이 20도가 되는 겁니다. 경선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파란 선 뭐냐요? 파란 선이 경선이에요. 이 파랑선을 뭐라 부르냐면 이걸 본초 좌오선. 말이 어렵죠? 처음 지나가는 선이라 이 말입니다. 좌오선. 태양이 처음 지나가는 선이라고 해서 본초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요 밑에 설명했습니다. 본초 좌오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경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선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를 첫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고 딱 정할 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처음 영국의 그 당시로서는 천문과학이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정한 쪽에서 본초 좌우선을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건 적도가 되겠습니다. 붉은 선은 적도. 보면 세계지도와 지구본에는 위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위선, 가로선하고 그 다음에 경선, 세로선, 세로로 된 경선과 가로로 된 위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상의 막대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가상의 막대기인데 이 가상의 막대기가 위로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좌우로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막대기가 좌우로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도 움직이니까 이 파란색의 경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선을 이렇게 합치면 결국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을 지구상의 어느 지점을 찍든지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쪽 얼마, 북이 얼마, 남이 얼마, 경선 얼마, 경선은 왼쪽으로 가면 동경, 요렇게 가면 동경이라고 부르고요. 요쪽으로 가면 서경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경 얼마, 북이 얼마, 이렇게 그 정확한 위치를 찍으면 위치의 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시, 3차 시를 다음에 하고 2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